안녕하세요. 지금은 2023년 1월 14일, 현재 시각은 오전 12시 53분입니다. 채팅창에 알려드린 것처럼 제가 내일 오전 8시에 참여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요.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녹음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내일 언제나 저희가 만나던 오전 8시에 업로드 될 테니까요. 각자 개인의 자리에서 저와 함께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읽은 내용 중에 와닿았던 부분들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나누었던 우리 범위는요, 284쪽부터 311쪽입니다. 284쪽, 사실 챕터 8이 정확히 시작되는 페이지였어요. 챕터 8의 제목은 내면 공간의 발견이었습니다. 내면 공간의 발견,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평화. 여러분들은 얼마나 내면 공간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읽었던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읽었던 부분 중에 정말 좋았던 부분은 사실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챕터 8이 시작되는 간지, 그 접혀져 있는 페이지 있죠? 그 부분이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보도록 하죠. 페이지로 치면 283쪽이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행복해지는 데는 얼마나 작은 것으로도 충분한가. 더할 나위 없이 작은 것, 가장 미미한 것, 가장 가벼운 것, 도마뱀의 바스락거림, 한 줄기 미풍, 찰나의 느낌, 순간의 눈빛, 이 작은 것들이 최고의 행복에 이르게 해준다. 고요하라. 저는 이 고요하라라는 이 네 글자에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었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사실 제 마음이 고요했을 때는 아침마다 가만히 고요히 있으면 뒤에 이렇게 문화회관 쪽에서 새소리가 많이 들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육아도 한참 바쁠 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요하게 있지 않았더니 새소리를 들은 지가 되게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뭐 새가 있다가 없고 그러진 않을 텐데 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차렸거든요. 그리고 사실 일상을 돌이켜보면 고요하게 가만히 있는 그런 찰나가 얼마나 될까. 아무런 영상도 소리도 사람도 자극도 없는 그런 고요한 순간이 일상에 얼마나 있을까? 어, 그런 걸 좀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작게 기계 소리, 뭐 새소리, 공기의 흐름, 어, 수도가 내려가는 소리 무엇이든 고요하게 있을 때 마주하게 되는 것, 아마 그것이 이제 톨레가 이야기하는 내면 공간이라는 개념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같이 안의 내용을 읽어볼게요. 이 챕터 8에는 좀 우화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어쨌든 그 부분을 읽을 때 좀 와닿기도 하고요. 챕터 8 시작하자마자 284쪽에 이제 어떤 왕이 어, 어떻게 하면 좀 평화로울 수 있을까 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 그것에 대해서 이제 현자가 알려주기 위해서 막 떠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어떤 상자를 주었고 그 상자 안에는 금반지가 들어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반지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285쪽 중간입니다. 바로 그 반지에 새겨져 있던 글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뭐, 우리가 종종 뱉는 말이기도 해요. 이것에 대해서 현자는 이렇게 말했대요. 늘 이 반지를 끼고 계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결정 내리기 전에 이 반지를 만지고 그곳에 새겨진 글귀를 읽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언제나 평화로움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음, 참 이것은 톨레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말들과 이어지죠. 앞에 선사에서 뭐 언제나 그런가? maybe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것들하고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어나는 일들에 마음에 저항을 하지 않는 것들,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87쪽입니다. 다섯째 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알은 무집착과 연결되고, 그러니까 안다라는 거, 알은 무집착과 연결되고, 무집착에 의해 삶의 새로운 차원, 즉, 8챕터 제목이죠. 내적 공간이 열린다. 집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내면의 저항을 멈춤으로써 그 차원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톨레는. 그렇게 하면 내적 공간이 생기고 당신은 평화로워질 텐데, 이제 당신은 287쪽 아래에서 넷째 줄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세상의 것들에 의미와 중요성을 주지 않고도 그것들을 즐기고 음미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음미할 수 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다. 표현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챕터 8에서 정말 많이 쓰였던 단어는 형상이었어요. 끊임없이 톨레는 그 형상으로부터 초월하라.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상이 아닌 지금 여기 현존하라. 라고 제안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에 버금가는 멘트로 290쪽에 나오는 문장은요. 이건 기적 수업에서 나온 문장이에요. 나는 자신의 생각 때문에 결코 동요되지 않는다. 어떠세요? 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와닿으시나요? 291쪽에 텔레비전과 의식 파트에서는 인증글에 되게 반응, 뭐 유튜브, 넷플릭스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중독에 대해서 막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도 어디서 주워 들은 건데 텔레비전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옛날 원시인들의 모닥불 같은 거래요. 이제 불멍이라고 하죠. 불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불꽃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멍해지면서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그게 이제 쉼이 온대요.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제 현대인들은 집에 그 불멍하는 곳이 텔레비전이라고 이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었는데요. 어, 그만큼 이제 뭔가 의식을 많이 쓰고 오고 생각을 많이 하고 감정을 많이 소모한 날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비워내기 위해 이제 TV 앞에 앉는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그걸 보고 있을 때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이미 읽으셨겠지만 톨레는 과연 그럴까? 뭐 당신이 그 TV를 본다고 해서 생각이 잠시 멈춘데서 그게 어디 간 것일까? 정말 해결된 걸까? 라고 이제 화두를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자신 안에 있는 내적 공간을 인식하기 시작하라. 그러면 이제 비단 내적 공간이란 건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톨레는 제안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작은 것, 작은 만족감,
에서 평화와 행복이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298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작은 사물과 일들은 내적 공간에 여백을 남긴다. 그리고 이 내적 공간, 조건 지어지지 않은 의식 그 자체로부터 진정한 행복, 순수한 있음의 기쁨이 퍼져나온다. 하지만 작고 조용한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에서 조용해져야만 한다. 깊은 깨어있음이 요구된다. 고요하라, 보라, 귀 기울이라.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라. 먼저 자신의 내면을 고요하게 만들고 그 고요한 상태에서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그리고 그것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저항하지 않고 그것에 있는 그대로 함께 있는 것. 보이거나 경험하고 있는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판단하지 않는 것. 톨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내적 공간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생 이야기도 전 너무 재밌었는데요. 저는 이 표현을 고쳤어요. 결국은 그 스승은 제자가 어디에서 출발하든지 거기서부터 선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바로 그곳에서부터 선으로 들어가라. 길을 걷다가 어떻게 하면 선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스승이 물었던 질문은 하나였어요. 저 개울물 소리가 들리는가? 제자는 그때까지 어떤 개울물 소리도 알아차리지 못했죠. 그저 선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사실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공간에서의 개울물 소리가 나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걸 이야기해요. 아차 싶었던 제자는 그때부터 주의를 기울이고 듣기 시작하는데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경이로워합니다. 음, 톨레는 이런 말을 해요. 304쪽입니다. 경험하는 자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인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내적 공간, 그것을 통해 나에 대해서 인지하기 위해 그 내적 공간을 또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307쪽에 호흡을 제안하고 있어요. 저는 이 호흡 파트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영성 훈련하기 위해서 1년짜리 행사표 이렇게 커리큘럼을 보여줬더니 308쪽에 있는 말입니다. 다섯째 줄이죠. 톨레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은 제가 압니다. 가능한 한 자주 기억날 때마다 자신의 호흡을 자각하십시오. 이것을 1년 동안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적힌 모든 과정에 참가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숨쉬기는 무료입니다. 톨레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신의 호흡을 자각하는 것이 우리 내면의 생각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고 즉각적으로 우리 안에 내적 공간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면서 309쪽에 톨레는 이야기합니다. 넷째 줄입니다. 호흡은 저절로 일어난다. 몸 안의 지성이 그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이 해야만 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다. 긴장도 노력도 개입하지 않는다. 또한 호흡 사이의 짧은 멈춤을 주목하라. 특히 숨을 다 내쉬고 난 뒤 다시 들이쉬기 전에 그 고요한 지점을 지금 잠시 우리가 이제 라이브 콜을 했어도 해보고 싶었던 건데요.
잠시 지금부터 제가 1분 카운트를 할 테니까요. 이 호흡에 대한 이야기가, 내적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지금 한번 바로 해보죠. 제가 지금부터 1분 타이머를 잴 테니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그저 호흡만 고요하게 바라보겠습니다. 특히 들이쉬고 내뱉고 난 후에 그 잠시 찰나지만 그때 있는 고요함, 거기에 한번 머물러 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1분 재도록 할게요. 막, 그저 숨 쉬는 것을 애쓰지 말고 바라보라고, 알아차리라고 톨레는 이야기합니다. 선을 추구하든, 평화를 추구하든, 무엇을 추구하든, 이번 주차의 톨레는 끊임없이 고요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고요하라. 내 마음 안에 내적 공간을 고요하게 만들라. 호흡을 하라. 호흡을 바라보라.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귀 기울이라. 그리고 과거도 아닌, 미래도 아닌, 현재, 이 순간에 있어라 라고 오늘도 노래는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 숭숭 잘 읽어가고 있죠? 네, 벌써 오늘 1월 14일이면 74일, 잠시만요. 1월 14일이요? 74일. 11번째 보이스콜이네요. 오, 이제 이 콜 자체는 2번 남았군요. 저희가 지금 이제 74일인데 전체 92일, 2월 1일 수요일까지죠. 한 보름 정도 남았네요. 지금 남아있는 보름도 우리 같이 자신의 삶에서 조금은 음, 덜, 덜 에고의 괴롭힘, 자신의 고통체에 휩싸이지 않고 자신의 참 존재와 연결되어 고요함 속에서 현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자정 넘어서 혼자 이렇게 주절주절 이야기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설 연휴지만, 그래서 설 연휴 첫날의 아침이니까요.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또 보이스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 주말 중간에 자신을 잃지 마시고, 부디 이번 주말은 자신을 위한 고요한 시간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